네, 드디어 마지막 연사이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벤처캐피털 비전 크리에이터로서 미국, 중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국경 간 거래를 통해 글로벌 역량과 실적을 쌓은 영어와 중국어로 소통하는 글로벌 여성 리더입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필승 전략과 입문 정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위해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비티 벤처스 김샛별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마지막 세션이라서 좀 더 에너제틱하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비티 벤처스의 김샛별이고요. 제시라고 부르셔도 되고 중국어로 싱싱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그래비티 벤처스 다 제가 비전 크리에이터는 제가 지분 파트너로 있고 그래비티 벤처스는 제 대표이사로 있는 두 개의 법인인데요. 일단 저는 오늘은 그래비티 벤처스의 대표이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비티 하면은 중력이잖아요. 나름 그 모양을 좀 표현을 해봤어요. 저희는 이 벤처 업계에서 중력과 같은 힘으로 스타트업들과 창업가들의 투자를 하려고 하는 팀입니다. 오늘 사실 이 입문 포럼에 초청을 받고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2030 세대의 주요가 청년 세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 저희는 사실 80후, 90후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니면 00후라고 중국 그 정서에서는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 세대에 공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이야기, 저희 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90년대생 창업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준 엑시트를 그러니까 투자하고 회수한 기업을 제외하고 약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비티 벤처스는 창업기획자이자 엑셀러레이터로서 초기 기업들을 투자하고 비전 크리에이터는 중기부터 후기 그리고 포스트 IPO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백그라운드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글로벌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팀은 총 현재는 9명의 팀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기 맡은 영역이 많이 다르고 여기 자리에 계신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나와주셨던 류재현 변호사님이 저희 그래비티 벤처스의 CSO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한 명 한 명의 팀원이 별처럼 빛나는 좋은 투자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스타트업 씬, 벤처 업계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초기 투자, 중기 투자, 후기 투자, 그리고 상장 주식 투자 등등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건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난 야놀자 주주이고 싶어 하면은 아직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뜻이 됩니다. 야놀자는 이미 엄청나게 큰 유니콘 이상의 기업이 됐고 자리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기, 중기, 후기에 이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말 특이하게도 전 스테이지에 아울러서 초기부터 심지어 상장 후 IPO 이후까지도 저희가 상장사 메자님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특이한 하우스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2019년도 7월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비전 크리에이터라는 법인은 2016년부터 한국과 중국 간의 크로스버더로 저희가 야놀자, 스트라드 비전, 이오플로우 같은 좋은 프리 유니콘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도와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야놀자가 몇천억 밸류일 때 투자 제안을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았는데 당시에 저희가 투자 펀드가 없어서 투자를 못했어요. 지금 야놀자 밸류 아시는 분 손 한번. 자, 조 단위가 넘어갔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고 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좋은 투자자들, 창업가들과 정말로 깊게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그 열망에 19년도 7월부터 조합이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39개의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투자를 했고 미국, 중국, 호주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다만 19년도 7월에 시작을 했는데 투자를 20년 2월에 다 아시겠죠? 코비드-19이 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비중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만 지금도 저는 제 시간의 3분의 2는 해외에서 저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저희 딜 소싱, 해외 기업, 투자할 만한 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실적입니다. 잘 공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너네는 얼마나 잘하는데?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지로 플레이라고 안타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홈런 플레이가 아니라 안정적인 안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물론 홈런도 나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되게 좋은 수치들이 있어요. 평균이 보통 투자업계에서 워렌 버핏도 포함해서 IRR이라고 하는 내부 수익률이 약 20%대, 30%대 많이 나오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나름 지금까지 저희는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보다 저희가 더 자부심을 갖는 건 이 92%의 생존율입니다. 제가 나스닥 IPO도 겪어보고 코스닥 IPO도 겪어보고 4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2건의 M&A도 겪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수치는 저 생존율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비중입니다. 그걸 저희가 항상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왔고 그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숫자가 가장 자랑스럽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단순한 투자, 돈 넣고 돈 먹는 게임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과 발 맞추어서 함께 성장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함께 교류하면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외를 다니는 큰 목적은 국내에 투자한 기업들,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의 해외, 국내 상장까지 다 포함해서 초기부터 엑시트까지 전체적인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열정과 에너지를 좋게 봐주시는 좋은 파트너사들이 함께 해주셨고 예를 들면 저는 중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아마도 한국의 창업기획사 엑셀러레이터는 유일하게 혹은 최초로 펜자나 캐피탈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와 공식적인 협약을 맺고 이런 크로스보더 생태계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동남아 시장을 진출할 때에 펜자나 캐피탈의 리소스와 자원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작년에 저는 정말 바빴어요. 올해도 많이 바빴죠. 작년에는 대만, 일본,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은 제 백그라운드 되게 강력한 백그라운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이런 글로벌 익스펜션을 그러니까 글로벌 확장과 진출을 도와드렸고요. 이제는 유럽과 또 더 나아가서는 중남미까지 커버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스테이지가 다르고 수요도 다르고 솔루션과 서비스도 다 다릅니다. 오늘 연사분들 스토리만 해도 인생 스토리만 해도 다 모두가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창업가들도 마찬가지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국가를 제가 가는 곳마다 기회 닿는 대로 제 포트폴리오 기업이나 보육하는 기업들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케이스를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아마 그러한 맞춤형, 그러니까 몸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려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물질적 효용으로만은 이렇게 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 효용은 항상 한계가 오고 결국엔 정서적 효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적 동기라고도 하죠. 내적 동기가 되게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제가 지난 12개월 더 나아가서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언제 투자해야 될까요?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요? 이거 좀 깨져서 뒤에가 안 나오는데 뒤에 이미지는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미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는 본질적으로 혹은 경제는 불황과 호황을 오가는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언제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 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거대한 돈의 흐름은 사이클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뭐 이율이 금리가 어떻고 이거는 매크로적인 거는 알아서 보시되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계절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투자를 언제 잘하면 되냐라고 하면 사실은 겨울이 막 지나간 봄이 다가올 초봄쯤에 농부처럼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린 다음에 가을에 수확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투자는 기회가 왜냐하면 이 겨울을 지났을 때 솔직하게 말씀해 스타트업이 제일 싸요. 기업 가치가 제일 저렴하고 어쩌면 제일 거품이 꺼져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에 투자자들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을쯤에 수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좀 실패하면은 약간 봄에 좀 일찍 엑시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투자자들이 더 기다렸으면 100배 수익 나는 건데 1000배 수익 나는 건데 나는 20%만 먹고 빠져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돌아가서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이클이고요. 결국엔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곳저곳 막 다녀보니까요. 심지어 저번 달에는 말타라고 하는 유럽의 작은 섬에서 독일 기관, 체코 기관, 뭐 별의별 국가에서 온 기관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해봐도 결국에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역사를 만듭니다.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한 케이스 하나인데 시드부터 시리즈 B까지 올라온 회사입니다. 저희가 투자했을 때 시드 단계 때 얼마 밸류였냐면 3년 전인데 12억 밸류에 1억 2천. 저희 3개의 펀드에서 짜투리 돈 남은 거 4천씩 모아서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했어요. 그때는 제품도 없었고요. 아이디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냐면 이런 사업을 합니다. 동영상이 나오죠? 비전 카메라로 로보팔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병, 페트병, 알루미늄 캔 같은 거를 분류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분리수거를 엄청 열심히 하지만 생활 폐기물 자원순환센터에서 그 온 그대로를 다시 한번 사람들이 분류합니다. 이런 레일에 쭉 사람들이 서서 분류를 하는데 이게 일단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오차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놓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나와서 오래 할 수가 없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건비는 경영진 입장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선 저희는 이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을 보고 이 회사가 이 아이디어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 팀이 중요한 건 이 팀이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 또 좀 깨졌네요. 네, 뭐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건 이 대표님이 뭐 어떤 회장님은 투자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자, 본인 관상만 보신대요. 다 안 보시고 딱 와가지고 대표이사에게 와가지고 관상만 보셔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되게 여러 가지 50가지 넘는 되게 정량화된 툴을 가지고 있고 그 툴에서 벗어나는 기준의 기업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의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에는 창업가와 창업팀이 변화를 만들고 혁신을 만든다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이디어만 있었지만 이 산업의 큰 불가역적인 흐름과 이 아이디어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팀의 저희는 확신을 통해서 시드부터 지금 시리즈 A, B 갈 때까지 4번을 연달아 따라 들어갔고요.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투자했고요. 그들의 펀딩 라운드라든지 뭐 IR 전략하는 거 모든 걸 다 심지어 저희 그 회사의 부대표님은 정주영 부대표님은 여기에 초기에 한 2년 동안 CFO로 무상근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창업 씬에서 벤처 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이 창업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입문 정신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배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북경대학교에서 경제학하고 중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들어간 모든 단어는 저는 한자 그 자체의 의미를 좀 파악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무엇일까라는 차원에서 사람의 문화라는 걸로 직역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참 재밌는 거는 개념 없다라고 표현할 때 너 문화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은 인문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 사람이 갖고 있는 관념이 모두 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시 풀이하면 제가 이해하는 인문은 결국엔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리스크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사람이 보통 만들거든요. 외부 환경이 만드는 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건 오래 갑니다. 창업자주 저희 92%잖아요. 생존율이. 그럼 8%는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39개 중에 2개 정도가 청산을 했습니다. 외부 환경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까 자율성에 의거해서 유연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까 니키리 아티스트님도 정체성을 되게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에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어쩌면 그게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일부 동의합니다. 창업가는 옳은 방향으로 버티되 그 옳은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업가를 판단하는 게 저희 투자자로서의 입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창업가들이 중요할까요? 옛날에는 본인의 고집만을 가지고 되게 우뚝 밀고 나가는 창업가들이 단연 되게 좋은 창업가로 인정이 되던 시기였다면 요즘에는 협력과 공감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핵심입니다. 저 또한 MZ세대이기 때문에 공감과 협력이 되지 않는 조직에서는 잘 안 맞더라고요. 저 중간에 잠깐 대기업에 발 담갔다 왔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저한텐.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였어요. 거기는 모든 대기업이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노희형 대표님의 그 CJ 그룹 같은 사례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 팀 내에서 어떻게 또 그 창업가와 창업팀이 어떻게 공감과 협력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리더십이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특히 인공지능이 발달해 가는 이 세상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잘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세계 최초라는 거 싫어하신다. 누군가한테서는 다 가져온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회사도 어쩌면 기반 기술은 어디선가 응용을 여러 군데에서 기술을 했겠지만 상용화한 것은 최초인데요. 무엇을 하는 회사 조금 징그러울 수 있어요. 3D 바이오 프린터로 이거 안 나오네요. 나오나? 틀어주시겠어요?
안 했다. 안 했다. 예, 좀 징그러워요. 죄송해요. 눈 가리실 분 가리세요. 이게 3D 바이오 프린터로 그러니까 스캐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면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발에 받아요. 그래서 발에 상처가 생기면 당뇨병의 특성상 피가 끈적끈적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이 상처가 잘 아물질 않습니다. 상처가 열려 있겠죠?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면 5분 안에 타고 들어가면 그 부위를 모두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당뇨발 족부궤양이라고 불리는데 이 질환을 겪은 사람의 40%가 5년 이내에 다리를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한 사람의 40%가 사망까지 가는 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인데 우리나라는 저한테는 좀 불리한데 미적 기준이 굉장히 날씬해요. 그래서 다들 관리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분명히 M 사이즈였단 말이죠. S 사이즈도 입었는데 여기 오니까 X 라지 입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비밀로 해주시고. 되게 불리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한국 사람들은 좀 관리를 잘하는 편이고요. 일본 사람도 사실 발병률이 높죠.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도 잘 돼 있어서 발병했을 때 관리도 되게 쉬워요. 근데 인도, 미국, 중동 같은 나라는 발병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인 겁니다.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3D 바이오 프린터를 기반으로 이 당뇨병에 걸리면 이걸 잘라낼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면 본인 살을 떼다가 붙입니다. 근데 당뇨병에 걸린 사람 걸 떼다 붙이는 게 얼마나 재생률이 좋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회복률이 낮고 또 문제는 당뇨병이라는 근본 질환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에 다른 부위에 똑같은 게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복부에서 지방 조직을 추출해서 그거를 본인의 바이오 잉크랑 섞어서 프린트를 해서 붙이는 시술을 개발을 했고 이게 상용화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냐면 잠시만요. 네, 지금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은 약 37개국 이상의 수출을 했고 작년 매출이 120억 정도 나왔고 올해 약 2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근데 이 혁신적인 세계 최초의 시술을 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입니다. 왜 한국은 안 받아줬어요? 임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왜냐면 한국 의사분들은 생각보다 기준이 되게 높고 어렵기 때문에 안 받아주셨는데 인도는 왜냐하면 그 당뇨병 전문 병원이 5분에 그러니까 결국엔 막 50명씩 하루에 50명씩 또 환자들이 몰려오는 데니까 시술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3D 바이오 프린터로 하면 원래 살 잘라다 붙여야 되는 거는 꼬박 1박 2일이 걸리는데 이거는 30분 이내면 시술이 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경제성이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3배, 4배가 되니까. 그래서 임상을 인도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그게 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과 한국을 설득하고 유럽을 설득하고 브라질을 설득하고 이제는 전 세계 37개국에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는 저는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전하는 마음과 한국에 꼭 갇혀 있을 필요 없고 어쩌면 미국 시장이 제일 어렵고 한국 시장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먼저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메조리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리티 기버의 마인드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저는 그 환주거거라고 하는 황제의 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우리나라 위성 TV에서 하는 거를 보고 중국으로 11살 때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가지 않고 제가 쫄르고 쫄라서 무남동녀 외동딸의 늦둥이인데 쫄르고 쫄아서 보내줬습니다.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막상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 황제의 딸의 그 공주나 쿵푸나 이런 건 볼 수가 없어서 돌아올까 싶었는데 쪽팔려서 못 돌아갔습니다. 이미 다 친구들한테 세이 굿바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중국에서 성장을 해서 북경대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 G2 국가인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래비티 벤처스라고 하는 팀을 열심히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게 너무 아쉽네요. 깨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가슴 뛰는 일을 해야겠는가라는 것을 제일 많이 고민했습니다. 8년간 고민했고 그 가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투자사가 될 거야 라는 걸 되게 많이 여러 동안 고민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사람에 집중해서 인류가 당면한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겠다. 워렌 버핏은 현금으로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고 손정희는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해. 그럼 우리는 어떤 기업이 될 건데?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진 겁니다. 우리는 아직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아니고 손정희 같은 뛰어난 투자가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 10년, 20년, 30년을 뒤돌아봐도 똑같이 외칠 수 있는 것들을 8년간 고민해서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미래의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의 인문 포럼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여러 훌륭하신 연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